정치권에서 정치적인 대안으로 나오는 게 탄핵이잖아요. 그 혹시 장윤선 기자는 이제 뭐 취재를 하시니까 네. 여러 방안들은 나오는데 가장 효율적이고 또 직접적인 방안은 뭐다? 뭐 이렇게 정리되는 게 있습니까? 일단 제일 빠른 것은 근데 이게 빠른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피의자이기 때문에 혐의를 받고 있는. 예. 내란 특검이 빠르게 돼서 결국에는 형사 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만약에 그것이 되지 않는다면 장기간에 걸쳐서 헌법재판관을 탄핵하는 이런 상황까지 갈 수도 있겠다라는 건데 헌법재판소는 또 그 뭐랄까요 존재 이유를 또 따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존재 이유라기보다는 그 헌법재판관 동료 재판관을 탄핵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건데 문제는 헌법재판관의 탄핵 사유가 재판관직을 수행하면서 위법 행위를 해야 탄핵 사유가 돼요. 그러니까 임명되기 지금 전은 임명되기 전의 것은 해당 사유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것도 쉬운 트랙은 아니다라는 것이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하여간 뭐 할 수 있는 거 다 한다. 헌법소원도 하고 권한쟁의 심판도 하고 행정소송도 하고 뭐 할 수 있는 거는 다 하는데 요걸 하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18일에 이미선 문영배 두 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되기 때문에 그 전에 가처분 신청,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이라도 인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오늘 내일 사이에 그렇죠. 접수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어쨌든 민주당 오늘은 얘기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넘어가는 것이고 그러면 아무리 빨리 한다 하더라도 내일 정도의 법률적 조치가 이루어지는 건데 뭐 빠른 행정법원 같은 경우에 빨리 하면 일주일 안에도 직무정지 가처분 같은 거는 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은 기대해 봄직하나 현재 상황에서는 좀 길게 보고 상황을 좀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완결성을 생각하자면 길게 볼 필요가 있는 건데 이완규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이냐? 뭐 다른 거 다 차치하고라도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사실상 내란 공범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 안가 회동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에 오늘 국회 나와서도 보여줬던 태도랄까요?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아까 우리 유엔 씨 얘기했지만 국민은 안중에 없구나 이 사람들. 뻔뻔하죠. 자기들이 해석하는 법 안에서 난 문제 없어요. 나 가능해요. 나 의지가 있어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민주당 의원들이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한데도 불구하고 근데 나는 보고 있으면서 답답한 거예요. 뾰족한 답이 없는 건가? 네. 여기에서 막 자괴감 같은 게 저는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이완규라는 사람은 어마어마한 검찰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완규라는 사람을 그러니까 이 이완규가 헌법재판관이 된다는 것은 이런 얘기를 해요. 헌법학자들이 이완규는 9분의 1이 아니다. 일단 9명 가운데 1명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기본적으로 이완규라는 사람은 그 새 정부가 들어서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검찰 개혁이잖아요. 이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한 아예 이번에는 검수완박 상태를 만들려고 공소청 발음이 어려운 총이요? 아무리 청. 자 그럼 잠시 숨 쉬면서 공소청 창살 쇠창살 한번 하고 가시죠. 공소청 어렵네. 공소청. 그런 정도까지 공소청 그다음에 이제 뭐 그 기소청, 수사청 이렇게 나눠서 가는 것까지 가려고 하기 때문에 이때는 검사들이 자신들의 어떤 그 권한을 침해했다는 내용의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럴 때 이완규라는 사람이 검찰주의자 이완규가 헌법재판소 안에서 재판관 구성 물론 이제 그 지금도 숫자를 따져보면 5대4 그렇죠. 중도 진보가 조금 우위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것은 얼마든지 흔들어댈 수 있는 이데올로그로서의 역할을 할 만한 그런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9분의 1이 아니라 헌법재판소 안에서의 뭐 위치랄까? 그렇죠. 그리고 목소리의 크기랄까?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클 수 있다라는 부분 지적해 주시는 거고 예. 지금 얘기 나오는 것들 중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향후에 이제 대선 치러지고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됐을 때 지금 이미 기소되어 있는 건들이 많으니까 대통령에게는 불소추 특권이 있다는 건 알지만 대통령 되기 전에 기소됐던 이 것에 대해서 재판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그러면 국민의힘이나 뭐 다른 당에서 이렇게 주창을 해서 브레이크를 걸고 그러면 이게 결국은 또 헌법재판소로 갈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판단을 해줘야 되는 거죠. 거기서 판단할 때 역할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완규, 함상훈 이런 인물들을 지금 뭐 지명을 한 것이다. 이런 해석도 나오는 것이고 뭐 정당 위헌 정당 해산 관련해서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왜 이런 걸 알아야 되냐 이거. 나는 그러니까 전 국민 거의 네. 법조인 만들기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저희 그 뉴스다이브가 방송한 지 사흘 만에 네. 동접 2,600을 찍었습니다. 이거 네. 최고입니까? 현재까지 최고예요. 지금 봐. 우리 제작진들 아 표정이 갑자기 웃잖아. 표정이 밝잖아. 네. 국민들은 이런 데서 행복을 느낀다고. 소소한 데서. 왜 우리가 이런 걸 힘든 걸 어려운 걸 얘기하고 있어야 되느냐. 근데 저는 법적인 것보다는 그냥 한덕수라는 사람 자체가 재판관에 지명할 자격 자체가 없기 때문에 맞아요. 그 이 사람이 임명됐을 때 어떻게 하지를 고민하는 것보다는 그 자격 자체가 없는 한덕수에 대해서 뭐 탄핵을 하든 처벌을 하든 고발을 하든 그렇게 선제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냥 일반적인 생각이 그러니까 듭니다.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탄핵 조치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한덕수 우리가 해봤잖아요. 탄핵을 했으니까 최성목이 등장해서 최성목도 비슷한 어떤 스탠스를 보이고 그럼 동시 탄핵하자. 아니다. 국무위원 전체를 그냥 동시에 다. 그래서 이제 다른 소리가 안 나오게 하자라는 목소리들도 있단 말이에요. 네. 이거는 민주당에서는 진행합니까? 그러니까 아직은 이제 일부 의원들께서만 어. 말씀을 하시는 상황이라서 당론으로 모아진 건 아니고. 당론으로 모아졌는지까지는 좀 의문이에요. 예. 근데 일단 분명한 건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든 저지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민주당도 지금 뭐 권한쟁의 심판, 뭐 가처분, 뭐 온갖 거 다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막으려면 결국 탄핵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주장이 저는 점점 더 힘에 실릴 것 같고 사실 예. 제일 좋은 건 한덕수 본인이 이 결정 자체를 이제 재고하는 방식이 제일 좋겠죠.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 그럴 생각은 전혀- 없어 보여요. 전혀 없어 하기는 보이잖아요. 커녕, 네. 그러니까 이제 답답한 상황인 거고 그리고 말씀해주신 대로 이 이완규 법제처장이라는 인물은 저 윤 대통령의 뭐 사법연수원 동기부터 시작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뭐 장모를 변호했고 그렇죠. 안가 회동 12월 4일 계엄 직후에 그 자리에서 이상민 장관 등등이랑 같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렇게 논란이 될 만한 인물을 굳이 한덕수 대행이 임명했다라는 것 자체가 아직도 지금 어떤 우리 사법 질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윤 전 대통령의 휘하 아래 지금 두려고 하는 거고 인간 방패로서의 역할을 저는 한덕수 대행이 하고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사실 탄핵 사유로 저는 충분하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이제 이 이야기가 복잡해지고 사실은 더 펼쳐져 나가는 것들이 탄핵시키자. 근데 그럼 거기에 무슨 후과가 있을 거야. 뭐 나중에 역풍이 있을 거야. 뭐 이런 얘기 뭐 하시는 아마 그런 것도 있죠. 분들의 한덕수 대행 다음도. 염려 네. 얘기가 있는 것이고 또 법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지 않겠어? 뭐 권한쟁의 뭐 가처분 신청하면 되지 않겠어라고 하는데 그건 또 뭐 날짜라든지 따져야 될 것들 뭐 너무 걸리죠. 중간에 허점이 요만큼 있어 거기를 또 삐짓고 들어올 거야 뭐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있는 와중에 어제 트럼프와 한덕수 대행이 전화 통화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걸 정상 외교의 첫발 이렇게 언론들이 기사를 냈던데 오히려 그 국무총리실에서 나왔던 얘기 중에 제일 웃겼던 거는 트럼프가 한덕수의 영어를 뷰티풀 잉글리시라고 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뭐 관세라든지 트럼프 이후에 뭐 통상 관련된 문제라든지 뭐 방위비 분담금 문제라든지 정말 얘기돼야 될 게 너무 많잖아요. 근데 우리 정부 단위에서 나온 얘기는 없어요, 사실은. 트럼프가 그 SNS에 올린 글로 우리는 오늘 아침에 알게 됐던 것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정말 관심 있고 국민들 힘들게 하고 있는 여기 있다고 보거든요. 오늘 환율 보셨어요? 네. 주가 보셨습니까? 아, 진짜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네. 저희가 뉴스 다이브를 하면서 뉴스를 전합니다만 답답합니다. 지금 종이가 여기 이만큼 있는데 이게 다 그 뉴스예요. 이런 거 말고 우리 좀 잘 살만한 뉴스 해주면 안 됩니까? 이게 저는 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저는 좀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된 케이스예요. 네. 보니까 보수는 진보의 그 어떻게 보면 선의를 되게 악용하는 것 같아요. 이들은 우리가 막 불법적으로 가더라도 이들은 타협할 거고 소통할 거고 여론을 살필 거고 합법적인 틀 안에서 막을 거야. 그러니까 이미 무기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보는 여론들은 좀 답답해요. 이런 거는 그냥 바로 강하게 아니다. 한덕수 너 이제 그만해. 라고 이제 막아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한덕수 대행이 쏘아 올린 이 헌법재판관 이른바 알박기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진행되는 뉴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뭔가 마무리되어 있는 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앞서 우리 장윤선 기자 말씀해 주셨지만 민주당 단위에서 내일 어떤 입장을 낼 것이고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가 이게 또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런 와중에 뭐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대표직 물러나서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고 네. 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도 지금 출마 선언했고요. 네. 그 외에도 뭐 안철수부터 시작해서 많습니다. 오세요. 네. 이른바 이제 대선 국면은 시작이 된 거고 시계는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럼요. 대선 국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뭐라고 보십니까? 지금 6월 3일 오기 전까지.
저는 지금 상황에선 진짜 내란종식 이 네 글자밖에 생각이 안 나요. 음. 왜냐하면 지금 뭐 대통령 탄핵됐으니까 끝난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데 방금 우리가 다룬 뉴스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예, 거를 예.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헌법의 이름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단죄를 했습니다만 형사재판도 남아있고요. 공수처 수사도 남아있고요. 온갖 것들이 남아있고 그리고 저는 더 중요하다라고 보는 게 윤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뿌린 이 씨앗이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씨가 뿌린 이 씨앗들을 다 뿌리째 뽑아내는 것까지가 저는 완성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예. 지금 정말 저는 시대를 걸고 나라를 걸고 싸우는 싸움이 될 거다 이번 대선은 그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장윤성 기자한테는 이걸 여쭤볼게요. 뚜비뚜바님이 댓글 달아주셨는데 왜 뒤통수 맞고 그 뒤치다거리만 하냐고 화를 확 내셨어요. 이게 뭔가 선제적인 무언가가 진행이 안 되고 항상 뭐 벌어지면 막 뭘 막느라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약간 들어요. 사후 약방문 같은 뭐 그런 느낌 받으실 수 있는데 그런데 일단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기상천외한 제가 아까 이제 검찰주의자 이완규는 보수 법조의 이데올로그다, 이론가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이제 그 검찰 쪽에서도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새로운 해괴한 얘기를 들고 나와가지고 이를테면은 지규현 부장판사식으로 시간으로 계산을 해서 예. 구속 취소를 하는 이런 발상을 하는 뒷받침을 해주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후 약방문으로 뭐 어쩔 수 없이 쫓아가는 게 아니라 계속 뒤통수를 맞는 거죠. 근데 그것까지 설마 거기까지 그런데 늘 설마 거기까지 해버리는 이런 상황인 거고 사실 이것은 헌법이나 법치를 생각하는 보수주의자들이 할 수 없는 선택입니다. 예. 그러니까 헌법의 가치를 이제 소중하게 여기고 준수하는 쪽으로 법 질서를 지켜가야 되는 거지. 이거는 헌법 질서를 다 깨버리고 새로운 창발적인 아이디어를 통해서 법을 다 깨버리고 무시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막겠습니까? 이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저는 민주당 계시지만 민주당이 조금 더 과감해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너무나 보수 언론 눈치를 많이 보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아침 조간 일면 머릿 기사를 보십시오. 한덕수가 저 트럼프하고 통화한 것을 일면 머릿 기사로 올린 회사와 한덕수가 이 말도 안 되는 2명의 재판관을 지명한 것이 그 위헌이고 헌법농단이다라고 올린 한겨레 신문을 비롯해서 이런 언론들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물타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심각한 내란의 그 복판에 아직 있는 것이고 내란은 현재 진행형인데 다른 프레임으로 전환을 계속 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그거 했다 쳐 넘어가 누구 죽거나 다친 사람 있어? 없잖아. 뭉개 이런 걸 하고 싶은 거예요. 그 국민들은 지치니까 그런 생각도 드나? 근데 그게 아니죠. 정신을 번쩍 들게 만드는 것이고 이 상황은 저는 대선까지 계속 갈 거다. 대선 이후에 임기 초반 그리고 완벽하게 뭔가 확실하게 특검을 통해서 수사가 마무리되는 그 국면까지는 이 내란 상황은 계속 간다 이렇게 봅니다. 예. 지금 댓글에 보면 법꾸라지 혹은 보수주의자라고 말하지 맙시다. 그들은 범죄 카르텔입니다. 라는 댓글도 보이고요. 그러니까 시민들은 그러니까 규정을 하고 있고 정리가 돼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게 뭐 법적인 문제, 제도적인 문제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솔루션을 뉴스를 통해서 확인하고 정치인들을 보고 있고 이런 것 같거든요. 그러면 답을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건 이제는 효능감이라고 생각해요. 단 한 번도 개혁과 청산을 제대로 이뤄내지 못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화가 났기 때문에 표를 더 많이 못 받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나쁜 길로 가는 뭐 극우들은 효능감 제대로 보여주잖아요. 부셔버리고 불질러버리고 욕해버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합법적인 틀 안에서 효능감을 보여줄 때가 되었다. 청산과 개혁이 진짜 너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이거는 진보와 보수의 프레임은 아니라고 그럼요. 생각합니다. 이제 상식과 몰상식, 헌법과 반헌법 예. 이 대결 구도로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오늘 한 헌법학자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런데 목소리가 막 떨리시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완규는 우리가 반드시 막아야 됩니다. 예. 이 말씀을 하십니다. 헌법학자 회의에서 그 어떻게 하면 될지 이를테면은 국회 측이 권한쟁의 심판을 하거나 가처분 소송을 할 때 지금 초유의 사태이기 때문에 어떤 이론적 베이스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떤 판례도 없고 이론도 없고 그야말로 창의적 접근이 필요해서 헌법학자들이 노력해서 만들려고 한다. 예. 그리고 한 노년의 헌법학자는 저한테 내가 한덕수
총리 관저에 가서 점거농성이라도 할까 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게 지금 헌법학자들의 내심의 마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까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헌법 질서가 무너지고 있고 그 무너뜨리는데 한 복판에 내란숙의 윤석열이라는 자가 있는 겁니다. 이 윤석열이라는 자가 끊임없이 혼자만 이렇게 하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소위 얘기하는 보수 법조 카르텔, 예? 이 범죄적 공동체 속에서 자기들이 어떤 기득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체면도 염치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국민이 그 가운데 있겠습니까? 저는 이걸 끝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우리가 눈 똑바로 뜨고 예. 예, 감시하고 또 지켜봐야 알려나가야죠. 된다.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저도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윤석열의 실패가 국민들의 실패가 되게 해서는 안 되는 아, 국면이라고 그럼요. 봐요. 예, 그러니까 예. 지금 국민들이 굉장히 지치셨고, 근데 이 탄핵 심판 과정에서 위로 받으셨던 것도 저는 거기 있다고 보거든요. 예.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었다라는 그 자괴감. 근데 뭔가를 해볼 수 없었다라는 어떤 답답함. 그걸 이제 재판관들이 명확하게 다 짚어주시면서 헌법의 이름으로 단죄했기 때문에 저는 이번 대선도 이 탄핵 심판의 연장선상에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뭐 외신들이 지난 몇 달간의 대한민국을 보면서 민주주의의 취약성을 봤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의 그 회복성 또한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혹은 뭐 뉴스 보고 있으면 짜증 난다. 꼴 보기 싫다. 이런 것들보다는 훨씬 더 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고 그것이 잘못 전파되거나 아까 언론 얘기해 주셨지만 뭔가 물타기 되고 있는 상황들이 벌어진다면 제대로 알려나가려는 노력도 분명히 필요하다. 그게 뭐 시민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그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사실은 좀 한덕수 관련된 이야기로 이 30분을 다 귀한 보내버렸습니다만 시간을. 네. 얼마나 많은 뉴스가 있습니까? 지금 한겨레에서도 속보낸 게 네. 미국이 한국 25% 등 상호관세 오늘부터 발효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시작된 겁니다. 네. 그 시작되기 전부터도 뭐 주가 폭락에 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데미지들이 있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부분도 있는 것이고 지금 명태균, 김영선 보석 나왔어요. 그럼 수사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며 여기에 빠져 벌써 있는 풀어줬어요 오늘. 예. 네네네. 빠져 있는 이름이 지금 윤석열 이름 오늘 몇 번 나왔지만 김건희 빠져서는 안 되는 이름 아니겠습니까? 핵심이죠. 여기에 이제 뭐 또 대선 얘기들도 뭐 수만 가지가 있을 건데 이런 뉴스들을 다 못할 정도로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지금 이런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예. 댓글 보니까요. 네. 이 조합이 좋답니다. 지금 거의 3,000분 육박하는데 네. 4시가 돼서 제가 약간 긴장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4시에 저쪽 방송 시작하거든요. 아, 네. 나가지 마세요, 여러분. 네. 플리즈. 나가지 마시고 네. 저희는 일부 나가겠습니다. 네. 정치권 도시 여자들은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또 이렇게 세 분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날 네. 좀 더 이렇게 좋은 뉴스 갖고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면서 네. 세 분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